아니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거 괜찮을까 이거? 아니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허가도 처음에는 안 내주려고 그랬어요, 공무원이. 왜? 이게 기울었으니까? 기울어서 뭐 이게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왜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하는 건지. 그리고 건물 자체도 이상하니까 너무 눈에 띈다고 이것도 뭔가 허가를 또 안 내주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곳은요, 정말 기가 막힌 곳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났을 때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한 3개월을 어떤 사람을 쫄랐습니다. 이걸 꼭 소개하게 해달라고. 이걸 보러 가는데 지금 설렙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마 느끼는 게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설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6층짜리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이 102평에 연면적이 약 237평짜리네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야,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설계 기간은 한 1년 정도 했고요. 공사 기간도 한 1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설계사님이 저보다 키가 커 보이잖아요. 키가 큰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네네. 바닥 전체가 저기가 높고 여기가 낮습니다. 여기가 2층인데 어떻게 이렇게 쭉 기울게 마치 그 기울어져 있는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도를 보니까 예, 이게 정말 이렇게 기울어서 아예 설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조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니 이거 건축주한테 혹시 이거 설계하고 나서 네. 한 대 맞진 않았어요? 그러시진 않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 예. 아니 처음에 이거 설계도를 봤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해서 처음엔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왜요? 아니 땅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왜 굳이 내 건물에 바닥을 기울이게.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한 보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름 고민하셨지만 결론은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게 됐나요? 와이프가 사실은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한 번쯤은 한번 가볼 만한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일반 편편하게 돼 있으면 사람들한테 뭐 임팩트가 없으니까 건축사가 그렇게 제안을 해줬으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보자. 그러면 그 기울어진 바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1층하고 3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얘가 하거든요. 2층 바닥이 기울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 좀 독특하게 이제 앉아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왜 멋있는 건물들 많잖아요. 네. 디자인된 건물들. 네. 그런 건물들 보고 와 멋있다 예쁘다 하는데 우리나라엔 그런 건물 짓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그걸 해내신 거예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런 설계사가 있나? 이런 또라이가 있나? 진짜로. 미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대단하세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바위들이 있거든요. 네. 이 바위들은 이거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듯이 예.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겁니다. 이 이게 바위 다? 하나하나를 다. 예. 그럼 이게 기둥 역할도 하고 이 안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요.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죠. 저는 이거 그냥 돌 자체가 그냥 기둥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장식이 아니고 예. 실제 구조체입니다. 예. 구조체. 예. 야. 그 안에 단열재도 들어있어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이게 단열재가 없으면 결로가 생기고 기능적으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이거 기둥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전체 해서 한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큰 기둥이. 이런 기둥 모든 층의 기둥을 다 이런 바위 형태로 변형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한 50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그 상상력에 대한 센세이션, 네. 혁신, 도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이게 어디에도 없는 방식의 디자인이고 유래가 없어요. 외국에도. 외국에도 없고? 예, 외국에도 이 유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걸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 문제는 없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도전을 하려면 항상 뭔가 그걸 감수를 해야 되겠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모든 혁신에는 예. 저항이라는 게 따르거든요. 맞습니다.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저항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 예. 근데 그 저항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 예, 예. 우리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건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거에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 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예. 뭐 이끼도 이렇게 예.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진짜 이끼입니다. 진짜 예. 이끼를 이렇게 예, 붙여놓은 거죠? 예. 애들이 여기서 이제 자라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안에서, 여기서? 이 벽에서. 네네. 우리가 절벽에 보면 이끼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 거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이거 처음에 모티브를 얻었나요? 제가 이 설계할 때 한창 코로나가 막 심각할 때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도시에 없고 산이나 바다로 막 다 자연으로 갔잖아요. 예. 저도 그때 서울에 있는 산 쪽에 하나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서울 시내 쇼핑몰에는 없고 다 산속에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고. 왜 바위에 있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막 그래서 뭔가 이 바위랑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볼 때 이게 뭔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항상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현대 도시에는 자연이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특히 이 동네는 서울에서 공원이나 이런 게 제일 적은 동네거든요. 이쪽 동네. 대림동. 제일 열악한 동네예요. 예. 그래서 이 동네에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없는 것이 자연이기도 한데 어떻게 건물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건축가들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모든 규제와 제도가 이런 사람을 못 만드는 건지 못 만들어낸 거지 그것만 조금 풀어주면 눈으로 힐링할 수 있는 눈 호강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물들이 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왠지 여기 앉아 있으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맞습니다. 있으면 저 아래가 한참 아래로 보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골목길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리고 이 골목에서도 2층이 딱 들여다 보이고요. 이게 밖에서 보니까 아주 건물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네네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이렇게 이동하면 부분 새로운 공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네, 이거 이렇게. 한눈에 이 공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이 모든 이런 기둥들을 다 이렇게 큰 바위의 형상을 띄었고 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안에 문도 있는데요? 예, 이 바위 속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바위 안에 예. 바위 안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군요. 예, 큰 바위는 그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 하나가 이렇게 공간도 속에 들어있고 이렇게 조경의 역할도 하고 이 안에서 다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바위가 다 50개 정도가 전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각도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빛을 많이 받는 쪽에는 빛을 좀 막아주게끔 좀 납작하고 넓고 이 안쪽은 이렇게 공간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좀 퉁퉁하고 선반이나 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저렇게 골을 파놨고 그리고 저쪽 코너에 있는 저런 큰 부분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같은 공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회의도 할 수 있겠다. 네. 저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발표하고. 그렇죠. 아니면 뭐 북 콘서트나 조그마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네요. 예. 야,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는데 계단도 개방감이 있어서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다보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네. 네, 이걸 경험하면서 올라가게끔 만든 거죠. 이 계단이 개방감이 있으니까 다 보이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이렇게 계속해서 풍경이 바뀌듯이. 그렇죠. 네.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는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 여러분, 이 긴 테이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스테인리스인데 마치 유리처럼 아주 선명하거든요. 네네. 이 재질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주변에 있는 바위나 풍경을 이 테이블로 반사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야, 진짜 잠깐만 이분 천재 같아. 야, 여기 또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테이블처럼 생긴 바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벽체나 기둥을 예. 바위로 형상화했군요. 맞습니다. 자연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렇죠. 자연하고 똑같진 않지만 뭔가 자연을 연상시키고 뭔가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거잖아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중국 그 산수화의 그 역사에서 보면 이 기암절벽의 어떤 풍경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예. 그거는 어떤 일종의 상상 속의 풍경인데 그게 또 이 건물하고 연결되면 뭔가 이 차이나타운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특성이 전혀 없는 그냥 일종의 슬럼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지. 여기 대림동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물이 들어서서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고 이러이러한 정체성이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이 아마 이 지역의
다른 많은 걸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자연적으로 여기가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외국인들도 서울에 왔다가 예를 들면 일본인이나 뭐 이렇게 중국인들이 관광 왔다가 여기를 일부러 와가지고 찍고 자기 SNS나 뭐 유튜브에 올린 거를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찍고 올리고 또 그걸 외국에서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긴 또, 야, 우와, 여기는 또 다른 맛이 있는 네네. 아주 아늑한 공간이네요. 네. 여기는 전시를 주로 하는 공간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예술 작품들도 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행사도 하고 그러는 공간입니다. 일단 4층에 올라오니까 또 다른 개방감이라는 게 있어서, 야, 너무 예쁘다. 야, 여기는 완전히 우리들만의 아지트 같아. 저 여기 붙어 있는 이끼가 너무 예쁘네요. 저 기둥 이끼도 이제 많이 무르익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변해가죠. 야, 계단 하나만 바꿔도 건물이 달라 보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예.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이 건물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직통 계단이 없죠. 내부에 예. 보통 보면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실이 있잖아요. 예. 그 계단실이 없죠.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을 것 같을까요? 어디 있어요? 다 밖에 이 테라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직통 계단은 예. 실내에 없고 외부에 있어요. 아, 이렇게 외부로. 네네네. 내부에 있는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워요. 예. 아. 저기에도 보면 살짝 나무가 보이는데 예. 이런 외부에도 그 나무 같은 게 심겨져 있어서 그 바위에서 나무가 자라나거든요. 네네. 여기 건물 안에는 예. 제가 지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나무나 화분 같은 게 없네요. 일부러 안 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바위 자체가 이렇게 식물을 자라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화분을 별로 둘 필요가 없죠. 아, 굳이? 예, 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 철학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하는 모든 건물은 뭔가 과거에 못 본 거, 익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건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맨날 보던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휴대폰 카메라를 대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거다. 요즘 뭐 보면 지식산업센터 뭐 또 주상복합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주 빽빽하게 또 높게 올라가고 그 안에 많은 호실을 집어넣어서 맞아요. 결국 그 분양 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디자인 건축상을 받은 건물 가봐도 그냥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남들이 카메라를 막 대고 와 이건 뭐야 궁금해하는 이런 거 만들어낸다는 건 일단 인허가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독특한 거를 한다는 게 또 그 자체로도 어렵지만 인허가 과정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꼭 필요하냐, 예. 너무 눈에 띈다, 예.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들을 아니 왜 그런 걸 했거든요. 본인들이 걱정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건물이 나중에 다 지어져서 가림막을 벗기는 순간 이 동네가 다 혜택을 볼 거다, 이 건물로 인해서. 나중에 두고 봐라. 그리고 제가 했던 기존에 했던 건물을 봐라. 제가 이상한 걸 질 사람으로 보이냐.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허가가 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 오케이가 됐는데 마지막에 그 허가를 안 내주려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주려고 시간 끄는 이유. 너무 튄다. 튀는 이상하다. 그건 근데 아니잖아요. 본인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낯선 건물이 들어와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원래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뭔가 이렇게 하자만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안전의 법적으로. 문제 이런 것만 없으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건축물이 나오고 디자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예, 심의를 받아도 그렇고 네. 아니면 허가를 받아도 그렇고 좀 그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건물을 보면서 아까 2층의 경우 정말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보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어쩌면 나중에 만약에 이 건물을 다른 사람이 산다라고 네. 할 때는 기울어져 있는 2층 때문에 네.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건물을 나중에 누군가가 사게 된다면 일반적인 그 사무실을 쓰려고 이 건물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그런 회사 있죠. 예.
전시 공간이나 스튜디오 공간이나 뭔가 촬영 공간, 아니면 이벤트 공간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이걸 인수하지 그냥 실용적으로 최대한 테이블을 많이 놔야 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무실이 여기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이걸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인테리어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 안에서 층고가 높으니까. 그렇죠. 사실 요즘은 제작자, 제조자보다 소비자가 더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렇죠. 네. 새로운 걸 찾죠, 계속. 찾죠. 그런데 공급을 해주는 측면에서는 그거를 만족을 못 시켜주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그 문화적으로 어디 왜 핫플레이스가 떴다. 엄청나게 MZ세대들이 몰려요. 몰린다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센세이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급하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이렇게 성냥갑 같은 건물만 짓고 그 안에 용적률 많이 뽑아낼 생각만 하다 보니까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네.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죠. 네. 니즈를 못 쫓아가는 거지. 근데 이 건물은 그걸 제가 보니까 좀 달성한 게 아닌가. 예쁜 카페도 좀 많고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적으로 볼 때도 이게 단지 디자인이 예쁜 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흉내내기 어려운 굉장히 오리지널한 경쟁 상대가 없는 그런 디자인은 어떤 지속적인 그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적으로도. 예.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정말 사진을 많이 찍어와요. 많이 찍어온 사진의 대다수가 어느 건물 앞이야. 네, 맞아요. 유럽에는 그런 특별한 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진을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가고요. 예. 제가 볼 때 이걸 이제 짓겠다고 하고 지으면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뭐 마지막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진 않았어요? 아까 저처럼 네, 이상해 네. 막 이러고. 도대체 이거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공사하는 분들이 좀 약간 이거 같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공사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이상한 그 시선을 저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발을 멈추고 들어오고 신기하다고 또 외국에서도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존에 익숙한 거 말고 낯선 거,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때문에 이제 여기로 오는 거죠. 주변에 이제 같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예.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실무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뻔한 걸 하거나 아니면 얌전한 걸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저는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도 똑같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인생이 사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예, 하던 거 아니면 뭐 익숙한 거 내지는 안정적인 거 이런 거를 계속 하다가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인생이 사춘기다라는 말이 전 지금 충격으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저 하는 일도 그런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뭔가 새로운 상상을 하고 모험을 하고 충동, 뭔가 어떤 갈증, 갈망 이런 거를 이제 건축과 연결시켜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머물러 있으면 썩거나 사라진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자체가 우울해지는 거죠. 그냥 나쁜 의미의 사춘기가 아니고 정말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열정이나 막 도전, 모험 이런 걸로 가득한 그런 의미로 사춘기를 얘기하는 거고 건물이 그런 인생을 조금 이렇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떤 건물 가면 그냥 사람이 얌전해져요. 아니면 이렇게 지루해져. 맞아. 어떤 건물 가면 막 뭔가 활기가 생기고 막 뭔가 좀 오늘따라 좀 햇빛이 햇빛 좀 달라 보이잖아요. 뭐 그렇게 좀 그러면서 생기가 돈단 말이에요. 맞아. 오늘 햇빛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오늘 하늘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그 하루 자체가 특별해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건물이. 예. 저는 이 건물에 와서 해가 너무 잘 드는 거예요. 네네. 이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송하지만 우울증을 좀 앓고 있거나 네네. 우울감이라는 거를 좀 앓고 있으면 오히려 여기 한번 와보는 게 어떨까. 햇볕이 탁 오니까 광합성도 되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한 15%에서 20%를 기본적으로 우울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우울감을 털어내기에는 어쩌면 이런 공간에 오는 것도 좋다. 우울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뻔하다. 맞아. 내 인생 자체가 어차피 뭐 커피 맛도 또 뻔하고 뭐 햇빛 들어오는 것도 뻔하고 모든 게 뻔하잖아요. 기대할 게 없으면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롭고 뭔가 나한테 감동을 주는 경험을 하는 순간 이게 확 날아가거든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중간중간 이제 이런 장소에 와서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뻔한 것들로 채워지면서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다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거 어디 가는데 다 똑같아, 뻔해. 익숙한 걸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고. 근데 이 반복하는 걸 벗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이 활기가 생기죠. 맞죠.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건축뿐만 아니라. 예. 건축에서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 건축도 그걸 할 수 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신 설계사로서 네. 건축이란 뭡니까? 건축은 우리 삶을 좀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경험을 풍부하게 또 이렇게 확장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